지난 7월 14일이 제3회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이었어요. 정부에서 이제부터 탈북민의 이름은 이탈적이니까 북향민으로 쓰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못마땅하더라고요. 이게 통일부 장관이 통일은 가장 폭력적인 용어다 그랬어요. 이게 말이 돼? 그런데 통일부 장관 하는지 모르겠어요. 폭력적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 국가 기관 아닙니까? 그 기관이 수장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탈북민들이. 이 국민들을 이렇게 헐대죠. 이게 보면 탈북민 헐대라고 해요, 저는. 이거는 차별이고, 아니, 전 배려가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난 7월 14일이 제3회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3년 전에 윤석열 정부죠. 그때 이제 만들어진 거고, 어쨌든 대한민국 정부에서 만든 거니까 법정 기념일이니까 뭐 정권이 상관없든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기념하는 날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이건 좋은 날이다.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거는 저는 뭐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북한 동포들이 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인지하고 있고, 이날 행사 참가했어요. 일산 킨텍스에서 중앙급 행사는 이제 일산 킨텍스에서 했어요. 7월 14일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했죠. 제가 다 참가했는데 각 그 도시별로 시도별로도 이제 지방자치단체별로도 뭐 지방에 있는 탈북민들 이렇게 초청해서 무슨 뭐 격려, 위로, 무슨 뭐 축사 이런 곁들여진 이런 행사를 다 했어요. 그래서 중앙 행사에 제가 참가했는데 대통령은 참석 안 나오고 이제 통일부 장관이 나왔더만요. 나와서 이제 뭐 격려해주고 축사해줬는데, 작년에는 이제 2회 때는 이재명 정부가 처음 들어서 했는데 그때도 대통령이 안 나왔고, 1회 때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저희들 행사 축하해 줬어요. 2회, 3회 지금 이재명 대통령 시기인데 대통령은 안 나왔고 장관이 나왔고 했죠. 작년에는 강남 코엑스에서 했고 올해는 일산 킨텍스에서 했는데 규모는 뭐 비슷하게 올해가 더 좀 작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뭐냐면은 제가 조금 아이러니한 거는 그 장관이 축사에서 또 대통령이 대독한 축사를 이제 안보차장인가요? 그런 분이 했는데, 이거 두 대통령과 장관의 축사를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그냥 좀 격려하고 힘내라는 뭐 이런 소리도 있지만, 평화를 위해서 힘내라는 소리도 있지만은 그 아주 조금 좀 제 개인적으로 귀에 좀 간지럽다고 할까 이런 소리가 있었는데, 이게 우리 소리예요. 북향민이라는 소리를 정부에서 이제부터 이렇게 탈북민의 이름은 이탈적이니까 북향민으로 쓰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통일부 장관이. 또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좀 못마땅하더라고요. 탈북민 가반이 그런 걸 좋아한다면 쓰는 게 맞죠. 근데 지금까지도 탈북민 가반은 아니다, 우리는 탈북민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나왔어요. 본인들이 이게 의사에 맞게끔 불러주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런 소식이 나왔어요. 며칠 전에. 그래서 정부기관에서도 이런 걸 왜 대통령과 장관이 이렇게 유독 이제 계속 고집하는지 저는 좀 안타깝다. 우리가 그걸 좋다면 불러주는 게 맞다, 감사하다 그러면은. 근데 우리 가반이 민주국가라는 게 다수결의 그 원칙이 아니에요? 가반이 아니라면 아닌 거고, 선거도 다수결로 해서 지지받으면 대통령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나 같잖아요. 그게 민주국가의 그 정통성이다는. 근데 우리인들은 가반이 싫어하는 그 이름을 쓰니까 조금 마음이 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날 이제 탈북민들이 많은 그 부스를 마련해가지고도 행사가 있었는데, 마지막 끝나고 나갈 때 조금 또 눈살 찌푸린 게 뭐냐면은, 거기에 이제 전국 각지에서도 왔잖아요. 서울 수도권에서 탈북민들이 왔는데, 탈북민이 이제 주차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차 갖고 왔으니까.
서울에서 차 갖고 왔어요. 일산에서 차 갖고 왔으니까 주차를 해놨는데 한 10시쯤부터 10시 시작하고 한 3시쯤에 이제 나갈 때 그거 보니까 한 5시간인가 뭐 한 너댓 시간이 있었는가 보죠. 그게 17,000인가 주차료 나왔대요. 주차비. 그래서 이제 내가 그걸 소리 듣고 주차비 나왔다는 소리 듣고 탈북민이잖아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탈북민의 날에 탈북민이 행사잖아요. 탈북민 본인들이 와서 한 행사인데 그 주차비까지 물었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한 달 전인가요? 아니 수원에서 내 고향 축구단이 북한의 내 고향 유저 축구단이 왔잖아요. 여기에 응원 비용으로 통일부가 약 3억 원의 돈을 지출했었어요. 나 그게 먼저 떠올라가지고 아이고 이거 정말 해도 너무하다. 아니 북한에서 뭐다 그랬어요. 족대적 두 국가라고 그랬잖아요. 족대 국가에서 온 사람들을 응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응원비, 뭐 응원비라는 게 뭐 그거겠죠. 뭐 입장료도 있고 거기 무슨 뭐 응원 도구 뭐 이런 거, 뭐 프랭카트 무슨 뭐 풍선 뭐 이런 거 있겠죠. 그런 건 지불하고 여기에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조국으로 찾아온 사람들이 여기서 정착하는데 이 사람들의 날인 북한 이탈주민 날에 참가한 이 사람들에겐 주차비 받고. 제가 거기서 개인적으로 야 이건 뭐 이런 코미디가 다 있어. 이건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이게 정말 대통령과 그 통일부 장관은 이게 통일부 장관이 통일부 장관 뭐다 그랬어요. 통일은 가장 폭력적인 용어다 그랬어요. 이게 말이 돼. 그런데 왜 통일부 장관 하는지 모르겠어요. 폭력적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 국가 기관 아닙니까? 그 기관이 수장 아니에요? 이 사람 정말 언제 오래전에 그런 말도 있죠. 선거 때 노인들은 나오지 말고 집에서 쉬라 그랬잖아요. 65세 이상은 노인인가요? 자기는 70세 넘었어요. 왜 정치를 하죠? 왜 사회에 나와 있죠?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참 다른 날도 아니고 탈북민의 날에 탈북민에게 뭐 주차비 좀 지원해주면 그게 뭐 몇천만 원 될까요? 내 생각에는. 탈북민이 그때 다 해서 남한 사람 관계자 다 해서 1,000명이 이제 들어왔다는 저는 행사장 참가했었는데 보도자료는 이제 1,000명이 참여했다 그러는데 1,000명의 한 절반만 뭐 다 차 갖고 오진 않았었고 그 절반을 차 갖고 왔다고 해도 5시간 주차비 물어도 몇천만 원 안 나올 거예요. 내 생각에 대충 계산해봐도 그 탈북민에게 몇천만 원 주차비는 지불하기 아깝고 그 이상한 축구단에 와서 아니 이상한 축구단 아니에요? 자기들을 환영해주는 남한 국민들에게 감사하다 고맙다는 말도 못하는 게 이상한 축구단이 아니에요? 그리고 김정은 앞에 가서 눈물 뚝뚝 떨구면서 뭐 발 동동 구르는 게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을 이기라고 잘 왔다고 건강하라고 축복해주는 그런 동포들에게는 눈길 하나 안 보내고 거기 가서 지도자에겐 그 눈물 뚝뚝 떨구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 비정상의 축구단에 와서 경기하는 거 그래도 동포라고 응원해줬는데 거기에 응원해주고도 좀 인사라도 받았으면 또 모르겠어요. 인사도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북한이 응원해줬다고 무슨 글쎄 이재명 대통령 원래 팩스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통일부 장관한테 왔는지 모르겠는데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왔든 안 왔든 그게 비정상 아닙니까? 제 집안에 있는 자기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탈북민들이. 이 국민들을 이렇게 헐대죠. 이게 보면 탈북민 헐대라고 해요, 저는. 이거는 차별이고, 전 배려가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다른 날도 아닌 탈북민 날에 그런 배려를 부족한 거는 정말 좀 안타깝다. 평화를 잇다? 그리고 고향을 꿈꾸다? 이런 슬로건을 갖고 이제 했는데, 그것보다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가식적인 그런 모습보다는 실질적인 피부적으로 우리 와닿는 모습은 좀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 여기서 조금 첨부해서 말씀드린 건 북한이 왜 집권 냉랭하냐면은
그 판문점 DMZ에서도 그렇게 군사적인 시설 계속 확충하면서 두 국가론을 계속 주장하지 않습니까? 뭐냐면은 두 국가라면은 남과 북은 진짜 외국이기 때문에 이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외국이기 때문에 간섭하지 말라. 2천만 인민이 동포가 여기서 죽든 살든 간섭하지 말라. 신경 끄라 이거예요. 두 국가는 그냥 다른 것도 많지만은 이거는 정말 무모한 짓이에요. 김정은이 독재자로서 김정은이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자기의 포악한 그런 근성을 그대로 싹 다 드러낸 그 발상이고, 여기에 같이 동조를 한다는 것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라고 하고 우리는 평화적 두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적대적 평화적 다 떼버리고 두 국가라는 것은 북한을 버린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리고 김정은으로서는 우린 상관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외국에 우리가 뭐 외국에 무슨 정변이라고 외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가잖아요. 중국에서 무슨 뭐 정변이 일어나고 일본에서 반란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가요? 북한에는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동포가 살잖아요. 우리 영토잖아요.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인민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많이 하나 남한에다 대고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이 되는 거예요. 침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 국가라면은 그걸 노리고 이제 김정은이는 하도 자신이 없으니까 이제는 남한하고 하늘에다 대고 쏘는 그 미사일이나 있고 군함이나 있다고 남한을 이긴다. 자기도 알아요. 그렇지 못한다는 거. 경제적으로 100배나 이게 차이 나는데 그걸 어떻게 이긴다? 못 이긴다는 거 알기 때문에 두 국가론을 주장하고 있고, 이제는 여기서 2천만 인민이 죽든 말든 그냥 신경 끄라 이 소리예요. 거기에 이제 동조한다는 거는 죄악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통일될 때까지 두 국가가 될 수 없는 거죠. 독일은 통일될 때까지 동부 독일을 인정 안 했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면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통일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북한의 두 국가를 이렇게 동조하듯 이제 평화적 두 국가라고 나오는 거는 정말 잘못됐고, 여기 먼저 들어온 북한 주민의 대표가 아닙니까? 우리가 김정은 가족이 대표예요? 김정은 가문 사람들이에요? 탈북민들이? 아니잖아요. 아니, 오면 북한의 노동자 농민의 그런 자녀들이고 자식들인데 북한 주민이 대표가 아닙니까? 이 먼저 통일, 소중한 통일을 같이 이제 손잡고 품고 이제 통일을 위해서 모색해도 어려울 판인데 이렇게 좀 헐대하는 정책은 이거는 통일에 찬물을 끼얹고 두 국가로 가자는 이런 지금 현 정부의 그런 좀 수준 발상이 좀 이렇게 낮은 그런 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정부 기관에서도 우리 정치를 하시는 분들도 남북 문제만큼은 탈북민들을 아주 좀 이렇게 눈여겨보면서 같이 가야지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